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성남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감히 나를 두고 바람 피운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은 여자에 미쳐서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직 내연녀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인간이 너무 싫고 괘씸해서 마음 같아서는 뻥 차버리고 싶었지만 이혼해주면 그것들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복수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서 같이 복수하자고 했는데 글쎄 거기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연녀 남편은 그냥 이혼하고 두 사람이 재혼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내연녀 남편이 건넨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야 무슨 말인지 단번이 이해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로 마음고생이 컸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복수할 수 있으니 울상이던 얼굴이 쫙 펴졌습니다. 대체 내연녀 남편이 건넨 서류가 뭔지,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우리 집은 평범했고 남편 집은 조금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죠. 결혼은 사실상 신혼집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시댁에서 신혼집 마련해 주시고 저는 집에 채울 혼수만 해갔습니다. 식 올리는 건 남편이랑 저랑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했고요. 아무튼 결혼식이고 뭐고 정말 순탄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제 결혼 생활도 이렇듯 순탄하게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우선 연애 시절부터 신혼생활까지는 괜찮았어요. 연애 때랑 비슷하게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거슬렸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게 계속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애 때처럼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제게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랑이란 감정이 영원할 수 없는 거고 연애와 결혼 생활은 다른 건데 괜히 남편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의부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속 이야기 털어놓고 대화라도 나누면 좋을 텐데 그마저도 힘들었어요. 뭐 집에 들어와야 이야기하든가 하죠. 일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밖으로만 도는데 대화할 시간은 고사하고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중 친구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렇게 찜찜하면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고요. 요즘 사설업체들 많잖아요. 사람 뒷조사하는 거요. 그런 곳에 사건 의뢰하면 되지 않냐고 해서 고민 끝에 남편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친구 말대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찜찜한 마음으로 혼자 의심하고 발 동동 굴러봤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겁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 그래서 사건을 맡기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기를 바랐는데 제 촉이 맞았다는 사실에 몇 번이고 좌절했습니다. 아닐 거라면서 수도 없이 스스로를 속였는데 정말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랑 바람난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사진,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더니 소름 끼치게도 정확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으니 제게 소홀해진 거였겠죠. 이때부터는 증거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친구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용서할 거냐 아니면 뒤엎고 이혼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이혼을 택했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했지만 그만큼 받은 상처 또한 컸습니다. 도저히 바람을 용서하고 같이 살 자신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딱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수도 없이 남편을 의심할 테고 남편은 그런 제게 피말려 하겠죠. 이혼할 시기만 미뤄진 거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혼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체에서 찍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제대로 밟아놓으려면 증거란 증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편 몰래 핸드폰도 뒤지고 차 내부며 블랙박스며 이것저것 다 뒤져서 증거 확보에 힘썼습니다. 핸드폰 패턴 푸는 게 가장 힘들긴 했지만 지가 아무리 뛰어봤자 저는 그 위로 훨훨 날아다녀요. 여자가 촉 발동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진짜 FBI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과학 수사가 따로 없어요. 저도 이때 제가 이렇게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잖아요. 아무튼 남편 몰래 뒷조사하면서 계속 증거를 수집했고 앞에서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 모았으면 됐다 싶었을 때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동안 네가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고 너는 유책 배우자니까 잔말 말고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소송 걸겠다고요. 소송으로 이어져봤자 손해보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니까 생각 똑바로 하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증거를 내밀자 남편은 매우 놀라더니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결심했다는 듯 알겠다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이혼해주겠다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털어놓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알고 있었구나. 그래. 당신 뜻대로 다 맞춰서 이혼해 줄게. 차랑 이 집 당신이 다 가져. 나는 이깟돈 필요 없고 당신이랑 이혼만 하면 돼. 남편은 그저 이혼 도장만 찍어주면 제 뜻에 순순히 따라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화장실 가서 제대로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찜찜함이 상당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바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순순히 응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거나 적어도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일절없이 깔끔하게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남편 말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내연녀를 만나면서부터 마음이 점차 커졌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연녀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했고 저보다 더 좋다고 했어요. 저랑 헤어지고 내연녀랑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저보다 그 여자를 먼저 만났더라면 저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이걸 제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간 고민이 상당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기까지 했어요. 감히 제 앞에서 잘도 짓거려다는데 기분이 정말 더럽더군요. 어쩌면 제가 바보 같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남편과의 이혼을 확정지었어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고
그 여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너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런 입 바른 소리를 듣고 싶었나 봅니다. 사실이던 아니던 그냥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은 제가 덜 억울하고 비참할 것 같아서요. 이혼하면서 남편이 제가 매달리는 그림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속 시원하게 뻥 걷어차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상황이 아니니까 기분이 더럽다 못해 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다 집어던지면서 소리쳤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뭐 너한테 결혼해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왜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일을 겪어야 하냐면서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단단히 빠져서 지나가는 바람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게 널 믿고 결혼한 제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뻔뻔하게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른 건 잘못한 일이지만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혼하면서 제게 집을 넘겨주니까 본인이 지은 죗값은 다 치른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차랑 집 넘겨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네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해 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죗값 다 치렀다며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에서 비롯된 약간의 실수 같은 거라고 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본인과 내연녀를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냐면서 뻔뻔하게 나왔어요. 진짜 인성에 제대로 문제 있는 놈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혼하면서도 잔뜩 똥 밟은 기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고 눈에 눈물 쏙 빼주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싶은 게 허무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던데 이 인간은 마음이 없는 사과는커녕 사랑에 빠진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나오니까 힘이 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준비하면서 전투 의지가 막 불타올랐는데 이런 식이니까 맥이 다 풀리더라고요.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했더니 저처럼 약이 바짝 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 집이나 주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이혼해주면 기다렸다는 듯 잽싸게 재혼하고도 남을 놈이라고 했고 이혼해주면 두 년놈들만 좋은 일 아니냐고 열불나 죽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아무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며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뜯어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들도 약이 바짝 오를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바짝 약 올리고 돈이라도 더 챙기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는 건 돈이라고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댁이 잘 사는 편이에요. 저랑 이혼하고 내 언니랑 재혼하면 그 여자만 좋은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되는 시댁을 손에 넣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빼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제가 원하던 표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이혼하자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나랑 이혼하려고 증거까지 모은 거 아니냐고? 대체 이유가 뭐야?
원하는 대로 차며 집이며 다 주겠다는데 손바닥 뒤집듯 마음이 왜 바뀐 거냐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혼해주면 너희 둘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차랑 집 다 준다잖아. 이 정도면 억울할 필요 없지? 아니? 그깟 차랑 이깟 집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걸로 이혼해주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당신 부모님 재산도 같이 나눠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뭐야? 당신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딱 제가 보고 싶었던 표정을 지었어요. 이 인간에게는 이혼 안 해주는 게 최고의 벌인 듯 했습니다. 얼마나 그 여자한테 단단히 빠졌으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싶고 아주 대단한 사랑 납셨다고 박수까지 쳐주고 싶더라고요. 누가 보면 엄마한테 결혼 허락 받으려고 떼쓰는 아들인 줄 알 겁니다. 이미 본인이랑 이혼하기로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막 뭐라고 하길래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시부모님께 넘겨받을 재산 중 일부를 제게 달라고 말이죠. 그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직 물려받지도 않은 재산을 어떻게 주냐면서 환장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철저하게 개무시하며 느긋한 표정을 지었고요. 제가 이혼을 번복한 뒤로 남편은 매일매일 똥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거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자 우선 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 줄게. 그러니까 이거 받고 제발 좀 이혼 좀 하자. 정말이야? 정말 이걸 나한테 주겠다고? 그래. 나 정말 큰 결심한 거니까 그거 받고 이혼해줘. 이 정도면 더 이상 억울할 일 없잖아. 남편이 내민 건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시댁이 시골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인데 나이 들고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들다면서 가지고 계신 땅을 조금씩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분한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놓으셨죠.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오를 테니 겸사겸사 투자 목적으로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게 그 아파트를 주겠다면서 서류를 딱 내미는데 진짜 뒤통수 한 방 크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더 챙겨주면 고맙게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 그냥 시간 질질 끌면서 이 인간 골탕이나 실컷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신혼집 말고 아파트를 한 채 더 준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으로서는 거의 전부를 다 주는 것과 같았어요. 이쯤 되니까 이놈의 사랑이 뭔지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얼마나 그 여자가 좋으면 시부모님께 물려받을 아파트를 저한테 주면서까지 이혼하려고 할까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에 후련할 줄 알았던 기분은 또 보기 좋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인간은 끝까지 저를 비참하게 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똥줄 타는 모습을 조금만 더 보면서 즐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파트 한 채를 내미니까 더 이상 뭘 못하겠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승리자는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승리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빠른 이혼 요구를 했고 저는 우선 알겠다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기분은 참 모 같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돈이라도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 피워도 그냥 참고 살거나 얼마 되지도 않은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데 아파트 두 채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거잖아요. 뭐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남는 건 돈이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이렇게 끝나는 건 아쉬웠는지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건 바로
내연녀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준비 중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던 업체에서 연락이 한 통 왔어요. 제게 보내준 사진 중 일부가 누락되어 추가로 보내준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고 이혼 준비 중인데 굳이 그 사진을 봐서 뭐하냐고 됐다고 했지만 이미 보냈다고 하더군요. 업체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어서 이제야 확인됐다며 제게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내연녀에 관한 사진인데 아무래도 양다리인 것 같다면서 꼭 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내준 사진을 확인했더니 세상에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장을 보고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업체 직원의 말대로 정말 양다리인 건가 아니면 혹시 유부녀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확실히 알아보고 이걸 잘만 이용하면 제대로 한 방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기 전에 알게 되어 천만 다행이다. 그 내연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글쎄 그 내연녀가 유부녀더라고요. 요즘 사설업체 정보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내연녀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아내더라고요. 직원의 말로는 내연녀의 남편은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내연녀랑 재혼할 생각인데 정작 내연녀 본인은 남편한테 쉬쉬하며 결혼 생활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상황 한번 재미있게 흘러간다 생각하고 냉큼 내연녀의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그런데 내연녀의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 치장하고 놀러 다니느라 바쁜 여자고 씀씀이가 커서 돈 많은 남자 아니면 관심 없어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람 피우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 사진을 내밀며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걸 밝혔어요. 또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땅 부자로 경제력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자 내연녀의 남편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다급하게 사진을 막 넘기면서 확인하더라고요. 크게 놀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보니 제 속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처음 사진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처럼 크게 충격받았으니까요. 마치 제가 알던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안 찾아봤으면 그냥 모르고 살았을 텐데 괜히 들쑤셔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 같은 건 없잖아요. 시간 문제지 언젠가 들키기 마련입니다. 그때 충격받나 지금 충격받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알려서 미리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같이 복수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유감이지만 그래도 아내분이 뭐라고 다니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충격이 크시죠? 저 역시 그랬어요. 지금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랑 같이 복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 인간이랑 이혼하기로 이야기 마쳤지만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끝내고 싶어요. 받을 거 다 받았어도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해서요. 그 인간 저랑 이혼하면 바로 그쪽 아내랑 재혼할 뿐이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복수해요.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주자고요. 정말 이게 다 사실인 거죠? 정말 아내가 그쪽 남편분이랑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세상에, 이게 무슨... 저는 복수 안 합니다. 네? 복수를 안 하시겠다고요? 그럼 뭐 어쩌시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혼하시려고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귀찮게 뭘 사서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횡재했네. 이게 무슨 일이야? 불륜이라니. 네? 아니 이게 무슨 지금 웃음이 나와요? 얼마 안 되지만 서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 걸어서 받을 거 받고 마침 둘 회사도 같으니 이 사실을 퍼뜨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추겼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럴 생각 없다면서 다짜고짜 막 웃기 시작하더니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세게 받으면 정신을 놓잖아요. 저는 혹시 미친 건가 싶었어요. 아니, 속이 부글부글 끓지도 않냐. 배우자를 속이고 뒤에서 이딴 더러운 짓거리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혼자서 막 열변을 토해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핵폭탄급 진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리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지? 설마 그냥 용서하고 살 생각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하루빨리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로 만족하겠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이혼해서 둘이 재혼하게끔 돕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했습니다. 도통 이해되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보여줄 게 있다면서 그걸 보면 본인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다시 내연녀의 남편을 만났고 그가 건네준 서류를 확인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설마 그 여자가 다 쓴 돈이에요? 네, 하도 씀씀이가 커서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이 어마어마해요. 나중에는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할 곳도 막히니까 사채까지 손댔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내연녀의 남편이 건넨 서류는 빚 독촉장과 대출 관련 계약서였습니다. 거기다 카드값 고지서까지 한 뭉텅이가 있더라고요. 대충 본 것만 해도 금액이 상당했어요. 워낙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심해서 이렇게 빚을 지면서까지 흥청망청 쓰고 다녔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식으로 대출받아서 돈을 써댔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대요. 혼수로 해온 것들도 거의 다 대출받아서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다시는 마음대로 대출받고 돈 흥청망청 쓰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서 알겠다며 같이 갚아나가자고 했대요. 금액이 워낙 커서 솔직히 막막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이깟 돈이야 둘이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언젠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남자로서 쪼잔하게 이런 거로 이혼하자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을 인정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힘내서 지내보려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몰래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던 게 걸리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진짜 반 미친 사람처럼 왜 돈 못 쓰게 하냐고 막 발악까지 했대요. 하긴 그동안 써온 씀씀이가 있는데 그게 쉽게 사그라지겠어요? 만족 못하고 욕망은 계속해서 커졌을 겁니다. 여기저기 벌려놓은 게 많아서 매달 갚는 게 허덕였고 나중에는 생활하는 게 어려워질 지경이었대요. 내연녀의 남편이 버는 돈의 절반 이상도 빚 갚는 데 들어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는 사채까지 손댄 거 알고 나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면서 그만 이혼하자고 했는데 확 죽어버리겠다면서 자살 소동을 벌였답니다. 이 여자라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도저도 못하고 매달 많은 빚을 갚으며 허덕이고 있었는데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에 속이 후련해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돈도 있다고 하니 제 남편이랑 잘해보고 싶어 할 거고 그럼 편하게 이혼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면서 둘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괜한 고생 그만하고
그냥 둘의 사랑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둘이 재혼하면 내연녀에게 딸린 빚이 다 남편한테 갈 텐데 그럼 둘 사이가 마냥 꽃밭이겠냐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일 거라면서 둘의 사랑을 응원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내연녀 남편이 왜 이렇게 홀가분한 표정으로 웃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막 웃음이 새어나오더니 극기야는 호탕하게 웃었거든요. 진짜 눈물 쏙 빠지게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진짜 속 시원하게 원 없이 웃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웃는 건지 모를 정도로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이혼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내연녀 남편의 말대로 두 사람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축하해주는 게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하루빨리 이혼하자며 재촉했습니다. 사실 이혼해주겠다고 해놓고 뭉구적거렸거든요. 최대한 그 인간 똥줄 타는 꼴을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빨리 이혼 마무리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정말이냐면서 휘둥그레지더군요. 심지어 상간녀 소송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거 끼케야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어차피 남편한테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그깟 3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귀한 시간과 돈 들여서 소송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엿먹을 순간은 반드시 오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졌다랄까요? 제가 다르게 반응하자 남편은 그게 정말이냐면서 좋아했고 분해서 죽으려고 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길래 그냥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생각해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부질없는 짓 같아서 그만두려고 한다. 어차피 나한테 마음 뜬 사람한테 일해봤자 나만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니냐. 나는 받을 만큼 받았고 더 이상 미련이고 후회고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너희 둘이 재혼을 하건 말건 상관없다고 마음 정리를 다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재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내게 상처 준 것처럼 그러지 말고 2번 이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감동의 눈물을 보이더군요. 바람 피운 남편 미울 텐데 이렇게 행복을 빌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나한테 준 아파트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면서 기뻐하길래 저 역시 기쁨의 미소를 지었어요.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니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파트 2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역시 옳다쿠나 남편과 이혼하고 그 인간과 재혼했어요. 기다렸다는 듯 둘이 잽싸게 재혼하더군요. 그들은 기존 배우자와 이혼하는 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겠죠? 지옥의 구렁텅이에 발을 담그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자 결혼식까지 몰래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에 빠져 하하호호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요. 그래야 나중에 닥칠 불행이 기대되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을 본 뒤 내연녀 남편에게 받은 독촉장과 대출 계약서, 사채 쓴 서류를 봉투에 담아 전 남편과 전 시댁에 등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이게 다 뭐냐면서 제게 따지듯 전화했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해줬어요. 뭐긴 뭐냐. 너의 새로운 아내가 저지른 만행들이라면서요. 그 여자가 얼마나 돈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좋다고 결혼하냐. 앞으로 네 인생은 죽어라 빚만 갚는 인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둘이 몰래 데이트할 때 그 여자가 쓴 돈이며 몸에 걸친 것들이 전부 대출받아서 마련한 사실을 몰랐겠죠. 거기다 무섭다는 사채까지. 남편은 이걸 결혼하고 나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일부러 본인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냐면서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렇게 사랑 운운하더니 돈 앞에서 무너지는 듯 했죠. 그래서 네가 선택한 사랑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그걸 내가 왜 말해? 말해봤자 당신이 듣겠어? 다른 사람은 불륜이어도 둘은 진정한 사랑이라며. 그 여자한테 단단히 미쳐있는데 내 말이 들렸겠니? 그리고 당신 물려받을 재산 더 있잖아. 그걸로 알뜰살뜰하게 빚 갚는데 잘 활용해. 부모님께 2번 이혼하는 불효는 저지르면 안 되지. 나는 정말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꼭 붙어서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너도 피눈물 한번 흘려봐야지. 그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참, 사채 그거 엄청 무섭던데. 몸 조심하고. 그럼 끊을게. 수학이 넘어 남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급했습니다.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제 할 말만 한 다음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 시모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이혼하면서 아들한테 아파트 2채나 받은 게 사실이냐고 아들한테 받은 아파트 당장 토해내라고 고함을 꽥꽥 질러댔어요. 살던 집 1채만 받아도 충분한데 2채가 웬 말이냐고 저한테 넘겨주는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줬을 거라면서 난리치길래 저는 이미 받은 거라 도로 뱉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다 돌렸으니 이젠 제 거라고 딱 못 박았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들어보니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글쎄, 이 인간이 저랑 이혼하려고 제 부모한테 거짓말해서 아파트를 받아낸 거더라고요. 투자로 돈을 날린 게 있어서 집이 넘어갈 판이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면 해결될 것 같다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는 본인 아들 도우려고 아파트를 넘겨줬대요. 저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 건 꿈에도 몰랐고요. 이혼하는 것도 본인이 외도해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투자 사기 당하니까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자기 돈이 좋아서 결혼한 여자라고 더 이상 정 털려서 이혼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는 있었던 모든 일을 거짓 한 톨 없이 전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복수하려고 했던 사실까지도요. 그러자 전 시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뒤로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제가 보낸 폭탄이 아주 크게 터진 듯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모는 저랑 만나자며 연락했고 아무리 본인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파트 2채를 날로 꿀꺽하는 건 양심 없는 짓 아니냐면서 하나는 도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본인 아들 사채 쓴 아내 뒷감당하려다가 큰일 치를 뻔했다면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서 본인들한테까지 손 뻗치려고 하길래 그냥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했어요. 이만큼 아들 인생 망쳤으면 이제 된 거 아니냐고 그 아파트를 도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파트 1채를 받던 2채를 받던 저는 이미 받았고 충분히 받을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돌려주면 결국은 전 남편한테 갈 텐데 그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요. 아무리 호적에서 팠다고 해도 그래도 아들인데 영영 안 보고 살 수 있겠냐고 언젠가는 받아줄 거라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돌려줄 마음 없다고 했어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이걸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불륜한 거 들키고 이혼하기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한 적 없었고 본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뻔뻔하게 행동한 사람이다. 이번 기회에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냐. 뭐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사과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차단해버렸습니다. 혹시나 이 일로 소송을 건다면 저도 맞대응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아파트 없어도 시부모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남는 땅이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열심히 저를 돌보며 잘 살아나갔어요. 그 사이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내연녀의 남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우시죠?
저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지 몰랐어요. 이혼하고 나서 우연히 내연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를 배고 있었어요. 내연녀와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 하도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이혼하면서 제대로 된 위자료도 못 받았대요. 준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피하면서 안 주더래요. 아니,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겠죠. 줄 돈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딱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파트 두 채 생겼는데 이 사람은 죽어라 빚 갚아주고 이혼하면서까지 한 푼도 못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근한 마음에 아파트 한 채 처분한 값에서 일부를 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이혼하면서 그 인간한테 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처분한 돈의 일부예요. 이걸 왜 저한테... 저도 피해자지만 그쪽도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과분하게 받아서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또 상간남 소송했다면 충분히 이만큼 받으셨을 테고요. 그것들 재혼한 거 들으셨죠? 상처는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죠. 그러니 이 돈으로 조금이나마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란 듯이 잘 살아봐요. 제 말에 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고 도와준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없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일하면서 조금씩 갚으려고 연락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아쉬운 것도 없어서 끝까지 안 받았고요. 그냥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똑같은 상처를 받았고 같은 피해자니까 동질감이 생겼었나 봐요. 정말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받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기어이 다른 걸로 갚으려고 하더군요. 제게 맛있는 밥을 사거나 선물을 사서 문 앞에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 남편에게 보내는 진정한 복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렇게 차근차근 만나고 있던 와중에 한 번은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와서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 만에 보는 건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온갖 깔끔 떠는 인간이 세상 꾀죄죄한 몰골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상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들어봤는데 그 여자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벅벅 긁어서 빚을 다 처리해 줬대요. 그런데 그 씀씀이가 어디 가겠냐고요. 매달 몇백만 원씩 긁는 카드값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고 적당히 하려고 쌓아기가 일쑤였답니다. 그러다가 또 몰래 사채에 손을 대서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당했대요. 여자에 미쳐서 집안 살림 다 거덜낼 생각이냐며 너처럼 어리석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 그나마 남은 곶감마저 빼먹기 전에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며 손절했답니다. 본인들 노후 자금도 간당간당하다면서요. 그렇게 외면당하고 재혼할 때 시부모가 해준 집도 거의 다 빼앗길 판이었는데 겨우 몇천 건졌대요. 그리고 이혼해서 시부모를 찾아갔는데 부끄러운 자식이라면서 눈길도 주지 않더랍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싶었는데 정말 하나뿐인 자식을 버렸다면서 막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큰 상처 줘서 벌 받았나 보다. 늦었지만 잘못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또 다시 저랑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 옆에서 두고두고 갚을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만한 여자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따위 말을 짓거려대면서 연애 때부터 좋았던 신혼 초기 때까지 쭉 나열하면서 주저리 감성팔이 하더라고요. 돈 많은 부모한테 외면당하고 살 길 막막하니까 저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요? 이게 어디까지 나를 만만하게 보나 기분 팍 상하더라고요. 이따의 말로 꼬시면 넘어올 줄 알았나 봐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고 저를 향한 마음이 찐 사랑이라며 개소리를 짓거리길래 그냥 핸드폰 꺼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랑 만나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잠시 후 남자친구가 도착했고 얼굴을 확인한 남편의 표정은 확 굳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길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똑같이 말해줬어요. 너 같은 놈이 되지도 않은 소리로 꼬셔봤자 넘어갈 리도 없겠지만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시한폭탄인 여자랑 결혼하게 두는 게 최고의 복수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가 복수의 마침표인 것 같다고 했죠. 네 덕분에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앞으로 네가 준 돈으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말이 되냐면서 길길이 날뛰길래 더 이상 나랑 부부 아니고 나한테 이럴 권리 없다고 딱 못 박았어요. 남자친구 역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고요. 그렇게 그 인간은 땅을 구르며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온갖 난리를 쳤고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갈 길 갔습니다. 서로 통쾌하다는 미소를 지으면서요. 이로써 제 복수는 진짜 끝이 났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들으셨죠? 저는 아직도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확실히 전 남편과 결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앞으로 저희 행복한 앞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 사연이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